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요새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뭐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영상이나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애틀랜타 대 워싱턴은 그 AJ 스미스 슈오버 그리고 트레버 윌리엄스가 붙습니다. 아, 쇼버는 제가 이제 뭐 한 3년 전부터 애틀랜타가 키우고 있는 선발이다. 얘를 대학교에 가기도 전에 이제 고교 시절부터 이제 좀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키우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간간히 기회는 줬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애틀랜타가 선발이 조금 모자란 것도 있고, 본격적으로 쇼버를 선발에 이제 좀 하나의 축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틀랜타 뭐 슈벨렌바흐라든지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선발들이 몇 명 있는데, 쇼버도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난 등판 때 8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괴물 같은 피칭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 때도 이 피츠버그 만나가지고 5.2이닝 동안 1실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게 돼가지고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쇼버도 나름대로 이제는 슬슬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스토프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쇼버가 얘도 이제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잘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마일가량 더 잘 나와가지고 그 전에 8이닝 무실점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또 상승의 기류에 있다고 봐야겠죠. 구속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트레버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매번 작년에는 적은 이닝 한 5이닝 정도를 아주 탄탄하게 막아주던, 작년에 얘가 2.03이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고, 최근에 3경기 동안 이제 이닝 먹은 거나 실점이나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있는 뭐 방어율도 그렇고 여러 면모에서 일단은 쇼버를 조금 더 올려칠 만은 한 것 같아요. 선발 구도상으로는 워싱턴보다는 애틀랜타가 앞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어제도 비슷했거든요. 제가 어제 애틀랜타 워싱턴 분석할 때 이 애틀랜타는 일단 홈발을 많이 맞고 워싱턴은 원정에서 조금 약하다. 그거랑 최근에 이제 좀 선발진들의 분위기도 애틀랜타가 앞서고 워싱턴의 미첼 파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접근을 했는데, 경기 자체는 이제 애틀랜타의 불펜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워싱턴이 역전했던 그림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또 한 번 한점차 게임이 나왔는데, 지금 애틀랜타가 최근에 이제 그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4경기 동안 애틀랜타가 한점차 게임이 11번입니다. 그 정도로 타이트한 승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틀랜타는 한승보기는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서 내일도 한점차 게임 같은 거 생각 조금 해보고, 글쎄 애틀랜타가 지금 뭐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엄청 부진하다든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좀 불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싱턴이 지금 불펜 방어율이 7.07이잖아요. 근데 워싱턴이 불펜 구간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2번 연속 일어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쇼버도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트레버 윌리엄스는 사실 뭐 좋게 볼 건 없지만은 그래 작년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망설여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제 같은 일이 2번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워싱턴이 그렇게 불펜이 뭐 잘 다뤄주는 것도 아니고, 피네건 나올 때 말고는 믿음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애틀랜타 쪽으로 보고 한점샷 게임도 살짝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미네소타 경기, 스가노와 패드기 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얘네가 더블 헤더로 붙어가지고 지금 불펜 소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네소타는 불펜을 9명이나 소모를 해서 오늘도 불펜 단계에서는 미네소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어제 더블 헤더로 열린 거다 보니 여기에는 뭐 투구를 많이 가져갔던 루이 발란드라든지 뭐 브룩 스튜어트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다른 애들은 공에 그렇게까지 많이 던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투가 사실은 뭐 조금은 이제 상황이 나오면은 연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소모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굴러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막 공 8개, 11개 막 이렇게 던지는 애도 몇 명 있어가지고, 미네소타가 상황이 갖춰진다면은 불펜이 못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볼티모어도 6명이나 썼는데, 사실 어제 볼티모어는 그래도 이제 뭐 펠릭스 바우티스타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썼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좀 그 키건 에킨이라든지 원래 좀 잘하고 있던 애들, 이런 애들도 방어율이 조금 이제 흠집이 나기도 하고, 볼티모어도 슬그머니 지금 불펜 방어율이 많이 안 좋아졌죠. 이런 상황에 스가노랑 패드기 붙는데, 사실 저는 선발 구도만 봤을 때는 둘 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스가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매번 이제 좀 전성기가 많이 지나고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5경기 동안 일단은 무지막지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홈런 같은 것들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지만은 방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패덱, 얘도 이제 최근 6경기 동안 엄청난 회복세가 있죠. 2.5일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다. 그 시즌 초반에
화싹한테 3.1이닝 만에 9실점 해가지고 대폭 두드러 맞고 초반에 한 2경기간 안 좋다가 이후에 6경기 동안에는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크리스 패드가 이제 직전 경기 때 그때 이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일단 구속이 전반적으로 많이 잘 나왔어요. 올 시즌 평균 구속이 93.7마일이었는데 95마일까지 평균 구속이 나왔습니다. 95마일이면 얘가 토미존 수술 이전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얘도 이제 그 보더라인 피칭 같은 것들 구석구석 찍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좀 구기까지 갖춰진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패덱도 좋은 활약을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샘프한테 7.1이닝 동안 1실점 볼넷 하나도 안 주고 좋은 활약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피홈런도 조금 줄기도 하고 제구력도 회복세가 있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좋게 볼만 하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볼티모어가 오늘처럼 또 낮 경기일 때는 빠따가 굉장히 좀 오바로 많이 가는 거 방어율도 상승을 하고 OPS도 이런 구간에서 대폭 상승을 한다. 어제랑 이것도 같은 조건이죠. 볼티모어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상당히 빡세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패덱이 요즘에 회복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무서운 거는 같아요. 어제 이제 1차전에 나왔던 베일리 오버도 또 이제 홈런 같은 거 몇 개 맞기도 하고 약간 안 좋은 모습도 있긴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볼티모어의 홈구장 캠든 야드는 올 시즌 이제 좀 그 홈런적인 부분에서는 파크 팩터가 높게 찍힌다. 볼티모어는 올 시즌 49홈런 중에 홈에서 32개, 원정에서 17개요. 그 정도로 거의 뭐 홈에서 2배에 달하는 홈런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홈에서 경기를 3경기나 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볼티모어 구장의 홈런에는 좀 일가견이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런 홈런 같은 것들이 변수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또 미네소타가 지금 10연승 중이죠. 제가 이제 그 얘네들이 홈에서는 성적이 대단한데 원정은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이제 지금 원정에서도 따지고 보면 4연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네소타가 좀 좋은 기세에 있다는 거. 작년에도 미네소타는 얘네들이 잘 나갈 때는 연승 달리고 빠따도 부르 끊고 그랬었지만은 또 이제 못할 때는 한없이 못하거든요. 연패에 빠지고. 어쨌든 지금은 연승 달리고 있고 빠따적으로도 뭐 어제도 이제 더블헤더 2경기 동안 홈런 5개나 나오고 빠따적으로는 좋은 기간에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언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9.5 기준으로는. 일단 이 정도의 선발들 요즘에 잘하고 있는 애들이 나왔을 때 9.5 준 거는 좀 볼만도 하다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불펜 소모가 많다든지 그리고 빠따적인 면에서도 둘 다 어제 합해서 홈런이 더블헤더 2경기 동안 총 8개나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언더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언더를 봐도 나쁘지 않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네소타가 이 정도의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로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미네소타의 역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와 화싹, 닉 마르티네즈 그리고 브라이스 윌슨이 붙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이스 윌슨은 얘는 이제 화싹의 요즘 그 신인 선발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 친구죠. 원래 미러키에서 좀 롱릴리프로 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싹의 선발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점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4.88로 방어율이 많이 뛰기도 하고 이닝을 많이 못 먹어요. 어제도 이제 화싹이 4명이나 이렇게 좀 불펜을 쓰기도 하고 화싹이 안 그래도 지금 불펜의 폭이 좀 좁은 편인데 얘네들도 이렇게 이제 좀 핵심 불펜 라인에서 상위권 불펜 라인에서 연투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스티븐 윌슨이나 조나 레저 이런 핵심 불펜들은 좀 많이 안 던지긴 했는데 어쨌든 연투에 걸려 있다는 것 때문에 몸 풀고 하는 동안 계속 3연투까지 막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싹이 일단은 조건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지금 신시내티가 연일 빠따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화싹한테 내주고 있잖아요. 닉 마르티네즈 역시 뭐 브라이스 윌슨도 아까 제가 뭐 대체 선발이다 롱릴리프다 이랬지만은 닉 마르티네즈도 따지고 보면은 얘도 이제 정규 선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거든요. 신시내티도 약간의 공백이 있어가지고 마르티네즈가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년에 선발 9경기 막판에 나왔을 때 아주 잘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마지막에 약간은 쳐맞아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다가 최근에 3경기는 전부 6이닝 먹어주면서 전부 뭐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기도 하고 닉 마르티네즈는 오히려 지금은 긴 이닝을 특히 좀 제구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해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작년에 142이닝 동안 볼넷이 18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44이닝 만에 11개다 이런 식으로 제구력이 작년 같지는 않은 거 작년이 너무 이 제구 플루크가 심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는 6이닝 동안 2경기 연속으로 볼넷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뭐 피안타 같은 거는 맞을 수 있지만은 큰 거를 많이 안 맞는다든지 쿼터 같은 거 던지면서 낮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닉 마르티네즈도 좀 시니에티 구장이랑 어울리는 그런 선발입니다. 홈런 같은 거에 대한 면역이 조금 있는 선수여서
저는 이 경기도 한번 저는 신시내티 빠따가 지금 계속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은 저는 또 한 번 언더를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시내티 승사이드도 살짝 보고 있는데 신시내티는 지금 성적 꼬라지 보면은 솔직히 신시내티 송 보는 것조차 욕심이라고 봅니다. 1.31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헨슨까지 본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언더라든지 뭐 신시내티 승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9번씩이나 된다. 상당히 언더 게임이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템파베이입니다. 케빈 거스머 그리고 잭 라텔인데 일단 거스머는 건강만 하면 토론토 선발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구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원래부터 포신 패스브 같은 거 워낙에 좀 빠른 공이랑 같이 스플리터 이렇게 투피치 유형의 투수였었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진 않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이런 좀 구속 문제를 겪으면서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약간은 구복도 회복세였었다가 이제 직전 경기 때 거스먼도 이렇게 이 친구의 3피치 이게 전부 다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포심, 스플리터, 슬라이더 전부 이렇게 구속 감소가 있었었고 좋은 경기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스먼은 저는 믿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좋게 보고는 있는데 글쎄 템파베이도 사실 요즘에 빠따가 좀 좋지는 않지만 여기는 OPS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빅뱃 같은 게 있긴 하죠. 카미네로 같은 애들, 아란다도 그렇고 그리고 무서운 구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거스먼도 걱정이 되긴 한다. 일단 이런 게 있고요. 잭 라텔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일단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있다. 딱히 뭐 다른 이런 뭐 스토프가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좋은 이런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런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제구력도 나쁘지 않아서 얘도 이제 지금 47이닝 동안 피홈런이 10개예요. 피홈런이 많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라텔도 요즘에 한 3경기가량 회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경기 정도. 뭐 이닝도 30이닝가량 먹어주고 방어도 괜찮고요. 뭐 피홈런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저는 템파베이와 라텔이 좀 괜찮은 구간이 있다고 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컨디션상으로는 거스먼이 조금 애매하고 라텔은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토론토가 지금 6경기 연속으로 좀 두 자릿수 안타를 때리고 있다가 어제는 이제 8개밖에 못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는 언더가 났었는데 그 전까지 계속 한 8경기 동안 오바가 계속 나다가 그런 것들이 한번 끊긴 와중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은 거스먼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이 경기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는 토론토의 승리 배당은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라텔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조금 더 성적을 잘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좀 조심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 언더 같은 거 일단은 선발진 상태로 봤을 때 이거는 거스먼이 잘해준다면은 언더도 볼만하고 토론토 승도 볼만하지만 일단은 저는 언더를 조금 더 앞세우고 그리고 뭐 한 점차 게임 약간은 그런 냄새도 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와 휴스턴 경기 디그롬과 헌터 브라운이네요. 자, 저는 매번 말하지만 헌터 브라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포심 같은 거 구속 엄청 잘 나오는데 올 시즌은 더 나오고 있고 다른 구종들도 전부 다 떨어지는 구종들 이게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다. 그래갖고 안정감에 있는 피칭을 많이 한다고 했었었죠. 올 시즌에 이제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기 때는 헌터 브라운이 살짝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거든요. 이날 이제 구속 같은 게 전반적으로 한 0.6마일, 0.7마일씩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랬는데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헌터 브라운은 그냥 뭐 믿을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와서도 5.2이닝을 무실점으로 닫아주고 삼진 9개 잡고 그냥 가지고 있는 스토프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삼진을 잡는 능력도 있는데 땅볼 유도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거나 쉬운 피칭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나는 얘가 조금만 이닝을 더 많이 먹어준다면은 그러면 더 믿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8경기 동안 48.2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헌터 브라운은 이게 나오면 일단 좀 믿고 있습니다. 글쎄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선발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삼진 능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에 좀 근접한 선수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활약들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에도 이제 그렇고 재작년에도 이제 좀 살짝 안 좋은 기간이 있다든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헌터 브라운은. 그리고 이제 제이콥 디그롬 물론 이제 디그롬의 전성기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디그롬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회복세를 보고 있는 시즌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부상에 있다가 간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전성기에 비해서는 안 나오긴 하지만 얘도 이제 나이가 꽤 있는 선수죠. 88년생이니까. 그래서 뭐 전성기까지는 아니어도 디그롬도 어느 정도 구속이 아직까지도 나오곤 있습니다. 전통의 이런 포심과 슬라이더
많은 삼진을 솎아내는 것들. 직전 경기 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도 5이닝 동안 삼진을 10개 잡았습니다.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디그롬은 좋아해요. 그때도 이제 좀 잭 플레어티랑 좀 쉽지 않은 승부였었는데 그때도 디그롬이 잘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보이는 게 디그롬 경기 때 이 텍사스 빠따가 득점 지원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디그롬 경기 때 득점 지원이 10점, 8점, 15점 막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특히 텍사스 빠따가 디그롬을 잘 도와줍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내일 헌터 브라운한테도 적용이 되겠냐 이런 것들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디그롬도 지금 구속도 조금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 5경기 동안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으면서 볼넷 잘 되고 컨트롤 잘 되고 제구도 피홈런 같은 거 많이 안 맞는 이런 좋은 커맨드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디그롬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그롬은 아무래도 헌터 브라운보다는 약간 좀 이닝 면에서는 기대가 조금 덜 되는 면이 있어요. 기나긴 부상에서 복귀를 한 시즌이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많은 이닝을 맡기지는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109 이상을 던지는 게 좀 기대가 안 되긴 해. 아직까지 109를 넘긴 적이 없어요. 직전 경기도 99, 그전에도 89구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6이닝을 먹던 경기도 65구밖에 안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디그롬은 내가 봤을 때 7이닝 이상은 안 던지게 할 것 같아. 저는 일단 둘 다 단단한 선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나는 6.5를 줄 줄 알았는데 7.5를 줬으면은 이게 일단 언더 같은 거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 살짝 거슬리는 거는 헌터 브라운이 지금 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좋은 투수라고 보는데 텍사스한테는 통산 99타석에 피안타율도 꽤나 높고 장타도 여러 번 맞았다. 텍사스 바다한테 약한 면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일은 어쩌면 좀 사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경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단순히 이거는 좀 옛날 성적이 많이 깃들어 있는 거고 올 시즌에는 헌터 브라운이 그야말로 괴물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나는 승리 가능성은 휴스턴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텍사스가 그래도 얘네들도 홈발을 잘 받는 팀이죠. 휴스턴도 원정선 약하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텍사스가 5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도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한쪽에 승리를 보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헌터 브라운 경기에 역배를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휴스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스턴 승리라든지 뭐 한 점 차 게임 이것도 둘 다 뭐 아주 잘하기 때문에 간당간당한 승부도 보고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다저스와 어슬레티스 경기. 내일 다저스는 아마 이제 카스파리우스를 써놓긴 했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 맷 사워를 올려가지고 오프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저스가 좀 불펜 데이가 예상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카스파리우스도 얘가 뭐 길게 안 돌제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4승이나 챙겼어요. 여기는 뭐 9원승도 있고 선발승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카스파리우스 봐줄만 하죠. 뭐 얘를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도 올렸을 정도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믿고 내보낼 만한 지금 그냥 다저스가 너무 선발진이 지금 나가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사키도 지금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다저스가 선발 빵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커쇼까지 좀 있으면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로 선발이 많이 빵꾸가 있기 때문에 불펜데이도 간간히 돌려야 됩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우어, 카스파리우스 이후에 뭐 반다라든지 다저스의 여러 불펜들이 나온다면은 다저스가 어제 불펜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오스발도 비도 작년의 성적도 그렇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스발도 비도가 지금 8경기 동안 벌써 피홈런이 9개예요.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피홈런이 8방 이런 식으로 비도는 특히 요즘에 많이 쳐맞고 있다. 여태까지 이제 한 최근 그전 2시즌 동안에는 이닝 대비 피홈런은 적은 면모가 있었거든요. 얘도 이제 막 플라이 볼로고 이닝 대비 피홈런이 좀 적네 그런 식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피홈런이 엄청 많습니다. 더구나 다저스는 지금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68홈런 홈런에서는 이제 양키스 다음 가는 급의 팀이기도 하고 다저스 스타디움도 나름대로 이제 홈런 같은 것들이 잘 터지는 구장이기도 해요. 일단은 저는 비도가 조금 고생을 할 거다. 이거는 다저스가 이 불펜데이로 얼마나 막아두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뭐 오바라든지 다저스에 빠따 믿고 그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일도 다저스는 이런 불빠따가 조건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다저스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성 선수가 이제 홈런 신고하기도 하고 참 다저스 경기 지금 보는 맛이 있죠. 이러다가 다저스가 간간히 빠따가 막 고장 나고 퐁당퐁당하는 날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조건상으로는 다저스를 좋게 볼 만하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느바 덴버 대 오클라호마 시리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이제 시리즈 3대2로 아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즌이 끝날 수도 있죠. 덴버는 일단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지난번 경기는 덴버에서 요키치가 44득점에 15리바 엄청 잘했어요. 덴버의 이제 에이스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못 알아줬습니다. 사실 그 경기는
이제 머레이도 나름대로 활약을 했긴 했거든요. 그 외의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들, 마포주가 한 경기 잘하더니 다시 또 잠수를 타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죠. 에런 거든도 수비 열심히 해주고 그랬지만 외곽포 같은 것들은 그전 경기 같지 않았다. 그리고 머레이도 야투 내용이 3점이 이제 13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머레이도 솔직히 도움이 크게 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도 스가가 뭐 이제 31득점 뽑아주긴 했지만은 근데 예상보다 이 스가가 그래도 저는 정규 시즌 대비해서는 약간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이더비 또 이제 좀 조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클라호마는 전반적으로 한 선수한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덴버는 어제 경기 보면 그 지난번 경기는 요키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오클라호마는 그러지는 않았었죠. 스가가 잘해주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많이 터져주고 특히나 이 도르트나 카루소가 지금 시리즈 내내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덴버의 수비 기조를 보면은 이제 스가한테 더블팀급으로 붙이더라도 한두 명한테는 도르트나 뭐 카루소 이런 애들한테는 3점을 내주더라도 그래도 스가를 막아보겠다 이런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도르트는 정규 시즌에 3점을 거의 뭐 40%로 쐈고 카루소도 원래 뭐 3점이 대단히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은 플레이오프 와서는 3점이 꽤나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클라호마가 구조적으로는 괜찮은 게임을 한다. 일단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덴버는 요키치가 굉장히 이 게임을 잘 끌고 갔는데 4쿼터 때 이제 15점 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역전당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4쿼터 초반에 역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오클라호마가 쫓아오는 와중 덴버는 요키치는 뒤지게 잘했는데 다른 애들이 4쿼터에 야투가 15개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덴버가 막 오펜을 16개나 잡기도 하고 오클라호마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다든지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좀 체력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조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좋은 게임을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지난번 경기도 그 아마 106대 103인가? 그 구간에서 거기서 이제 스가의 3점이 터졌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스가한테 일단은 브라운을 이제 프라이머리 디펜더로 붙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크린 같은 것들로 이게 매치업이 바뀐다. 그랬을 때 이제 비어있는 선수가 대부분 요키치거든요. 근데 요키치가 지난번 경기 때 보면은 공격에서 너무 힘을 써서 그런지 수비가 원래 안 되긴 하지만 너무 느려. 백업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아웃이 안 돼가지고 스가라든지 도르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3점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게임을 갈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요키치 옆에는 진짜 활동량 좋은 수비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고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외곽을 다 틀어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저는 좀 약간의 요키치의 책임이기도 해. 오클라호마의 외곽슛 같은 것들이 특히 3쿼터 때 많이 들어갔던 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요키치의 책임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요키치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잘했지만은 근데 그 이면에는 숨겨진 수비 같은 것들에서 아쉬움도 남기는 남더라. 글쎄 이거는 사실 이번 시리즈 내내 덴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뭐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이번 시리즈 동안 썬더의 플레이어들을 10.7%의 야투 그리고 3점슛 빵개로 막아주는 웨스트브룩이 공격에서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뭐 턴오버도 많고 양날의 검인데 수비면에서는 아주 기복이 없다고 하긴 하거든요. 너무 지금 공격면에서 도움이 좀 안 돼가지고 웨스트브룩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역시나 덴버가 올 시즌에 이번 시리즈에서 오클라호마한테 좀 괴롭혔을 때는 웨스트브룩의 수비 같은 것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확실히 이제 게임판을 달궈 놔줄 수 있는 코트를 달굴 수 있는 이런 선수다 보니까 웨스트브룩이 이런 점들을 조금 써먹을 필요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덴버는 지금 여기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런 웨스트브룩의 수비력도 살릴 필요는 있어 보이다. 지금처럼 마포주가 정말 못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4쿼터 때 요키치 혼자 6개 중에 4개 넣었는데 나머지 덴버 플레이어들이 15개 중에 하나 넣었다. 요키치의 득점이 아닌 유일한 야투는 마지막에 그냥 노마크 레이업 상태에서 넣은 거 그것뿐이었어가지고 좀 클러치 상황에서는 덴버가 오클라호마한테 많이 밀렸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 시리즈 내내 말해왔지만 저는 덴버가 오클라호마한테 좀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체급상으로 좀 딸린다고 보이거든요. 수비력도 차이가 많이 크기도 하고 덴버가 참 진짜 불가사의하게 많이 이겨오고 이랬던 걸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덴버 홈이어도 탈락의 위기에 있어도 저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센 팀처럼 계속 보이기는 해요.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시리즈는 언더오버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네 시리즈에서 2차전 때 오클라호마가 플레이오프 역사상 단일 쿼터에서 최다 득점 87득점을 뽑아주는 그런 대단한 공격적인 게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4차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양 팀의 야투율이 저조했던 그런 개언더 게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리즈는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오클라호마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